그리고 가져왔죠? 변수가 또 하나 있는 게 오늘 저녁에 MBC에서 네, 밴드 토론을 하죠. 가 있어요. 이제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수많은 지금 쟁점들이 사실 있잖아요. 근데 그 각 후보들한테 뭐 기자들이나 혹은 뭐 프로그램에 나가서 진행자한테 질문을 받는 건 있었지만 세 명이서 이렇게 딱 맞아요. 붙어가지고 서로 질의응답을 한 적은 없어요. 네. 특히나 지금 이제 제가 아까 뭐 물론 대통령실에 이렇게 청와대는 아니라고 하지만 조정식 이제 의장 발언뿐만 아니라 지금 특히나 쟁점이 되는 게 신천지 관련된 의혹들로 서로 뭔가 주고받을 것들이 많을 것 같아서 피튀기는 아마 TV 토론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. 각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열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. 또 TV 토론의 세 차례 오늘 포함해 세 차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도 아마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짐작해 봅니다. 네. 자, 그런데 지금 후보들은 토론을 좀 더 하면 좋겠다. 지금 보니까 KBS, MBC, SBS 이른바 이제 지상파 3사 토론만 하는 것 같아요. 예.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는 JTBC 토론을 이야기했었죠. 좀 경선 추가 토론이 필요하다. 그리고 이제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도 토론 좀 확대가 필요하다.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 토론은 많이 할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? 많이 할수록 좋죠. 네. 아마 이거 일정이 근데 대단히 좀 빠듯해서 이제 물리적으로 시간 빼는 게 어렵지 않을까. 그냥 이제 실무선에서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말씀대로 많은 국민들이 왜냐하면 이게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또 직결되는 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모아주고 또 여러 쟁점이 말씀 주신 대로 좀 있는 상황에서 점검도 하고 확인도 하고 또 후속으로 다시 재점검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세 번으로 부족하다 하시면 좀 협의가 되면 저도 더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자,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모든 뭐 매체는 너무나 많으니까요. 네네. 예, 그 매체를 다양하게 적절하게 하면 좋죠. 선택해서 활용하면 토론을 좋죠. 좀 적극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리고 방금 전에 뭐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. 그 송영길 후보가 MBC 라디오에 출연을 해가지고 조정식 의장의 발언은 부적절하다라는 비판을 한 것 같습니다. 관련해서 조정식 의장도 본의 아니게 오해가 됐다, 유감을 표명했다. 오늘 아침에 이거는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네.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. 이런 내용들이 들어와 있습니다. 오늘 TV 토론에서 무슨 얘기가 주로 나올까요? 예, TV 토론에서는 사실 각자 공격하고 싶은 포인트들이 있잖아요. 이제 네.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사실 그 보통은 자기의 장점을 발현하기보다는 상대를 공격함으로써 가지고 오는 말실수들을 이끌어내는 게 보통의 TV 토론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각자 하지 않을까 싶고요.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부각하면서 상대의 약점들을 좀 뭔가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다 보니까 결국은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제 여당과 그리고 정부의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것은 기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관련한 지금 현안 쟁점이라고 하는 게 신천지 관련된 부분들,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또 송영길 후보도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말을 거들고 있지만 정청래 후보는 그거 완전 가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명하고 아니면 지금 팀 정청래 이제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사퇴하라는 말까지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좀 거세게 주고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제 가장 한동안 지난 2주 사이에 그 여권 내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관련돼서도 어떤 식의 생각을 하는지, 특히 이제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 노코멘트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을 또 물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봅니다. 네. 우리 장 변호사님은 당직자이시기도 네. 하시니까 어떤 게 키워드가 될 걸로 보십니까? 오늘 100분 토론. 지금 말씀 주신 거에 너무 네, 공감이 첫 번째 되는 토론. 게 네. 저희가 어쨌든 최고위 모두 발언이나 할 때도 이게 지지하는 또 당권 주자가 또 이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그때 거듭 나오는 이슈가 뭐 신천지인 거는 부인할 수 없고 당에서는 정확하게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저희도 이 집단적으로 당원 개입해서 민주당의 어떤 당내 경선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은 모든 구성원들이 마찬가지고 다만 그걸 던진 맥락이 뭐냐라고 이른바 친청 후보들이 직격을 하고 있는 거고 네. 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걸 계속 재점화할지도 하나의 분기점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가 그걸 계속 언급을 그렇네요. 할지 그 예. 공세의 수위를 피치러 올릴지 아니면 전당대회 뒤로 가져가자고 박선원 또 후보가 제가 이제 인터뷰하시는 내용도 들었어가지고 요 톤이 어떻게 나올지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 유시민 작가는 아마 김민석 총리나 송영길 전 대표가 이거는 왜 정청래 후보 말 못하냐라고 좀 이제 공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게 자유 토론에서는 좀 난상 토론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근데 그 신천지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뭐 근거를 명확하게 네네. 내놓지 않으면
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그렇죠. 문제가 되는 것이죠. 그러니까요. 예, 예. 그래서 이제 계속 김민석 후보한테 근거를 좀 내놔라라는 식의 이야기들 저희도 지난주에 많이 이야기했었고, 근데 다만 주말사에 나온 보도들과 지금까지 나온 걸 좀 종합해 보니까 합수본에서 그 신천지 일부 신도들이 민주당에 가입한 정황을 확인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어떤 조직적인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수사가 필요한 내용들이어서 나오는 걸 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. 그와 별도로 김민석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적확하게 이야기할 필요는 있어 보이긴 합니다. 그러지 않고서 너무나 큰 이제 불씨가 될 만한 이슈이긴 하거든요. 예, 그러니까요. 지금 어쨌든 다른 건 몰라도 이제 그 종교 단체가 결합되어 있다고 하면 당시에 이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위헌 정당이라고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그 화살이 고스란히 또 민주당에도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좀 정리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 싶은데 당내 여론은 좀 어떻습니까? 그러니까 정교 분리는 헌법에 있는 네. 원칙이고 종교는 신념과 믿음의 영역이라서 이게 정치와 결합되고 혼합되면 대단히 왜곡되는 거라서 딱 칸막이를 쳐놓은 거잖아요. 네.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수사와 진행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김민석 후보가 이야기한 부분과 또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게 그러면 실체가 아주 없는 거야? 아 그럼 있다면 어느 정도야?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단계에서 아 나는 이런 걸 갖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맞는 건지도 좀 의문은 들어요. 왜냐면 또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도 하니까요. 그래서 좀 진짜 봐야 되겠네요. 네. 토론회를요. 그러니까 오늘 근데 저 시청률은 엄청 높을 것 같아요. 높을 것 같아요. 또 첫 정말 첫 토론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얼마나 뜨겁게 논쟁을 할까 싶기도 하고 다른 거 다 떠나서 대한민국 기자들은 다 볼 것 같다. 그렇죠. 세 분 다 네. 말씀을 못 하시는 분들이 아유, 엄청 아니잖아요. 센 스피커들이 달변. 달변가들 세 분이 모셨고 네. 또 그동안 또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소위 얘기하는 정청래 저격수 굉장히 센 발언을 많이 했죠. 했었고 사실 좀 문제적 발언도 있긴 있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네. 아마 이제 서로 상처내는 그런 감정적인 발언들도 부분도 아마 상한 게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그걸 털어내고 갈지 아니면 설마 거기서 또 새로운 멱살이 나오는 것은 새로운 아닐지. 멱살 노는. 그러게요. 민주당은 멱살 잡지 않습니다. 없습니까? 예. 그러니까 네, 그런 식으로 TV 토론이 생방송이기 때문에 돌발병수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굉장히 그러니까요. 중요한 부분인 것 그렇습니다. 같고요. 그러니까 예. 사실 있는 걸 지키는 시간이지 뭔가를 더 버는 시간은 아닌 것 같은데 통상의 후보들이 또 그걸 또 오해하고 네. 그러니까 뭔가 더 벌어보려고 하다가 잃어버린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. 그래서 네. 그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두고 사실 TV 토론이라고 하는 게 앞에 있는 사람들과 토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통은 국민을 향한 발신인데 네. 그거를 잊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또 실수가 나올 수도 있는데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오늘의 승자가 아닐까 이렇게 좀 전망해 보기도 진짜 좋은 합니다. 조언이네요. 네. 이걸 다 들으셔야 되겠네요. 그러니까요. 이걸 후보들이 좀 듣고 취재 편의점도 적극적으로 그러게요. 나오시고 해야 여기서 되는데. 토론을 하시면 너무 좋죠. 너무 좋죠. 예, 저희가 그럼 방학 안 하겠습니다. 천만인. 예, 저희 취재 편의점을 통해서 TV 토론을 하시겠다. 인터넷 유튜브 네. 토론을 하시겠다면 얼마든지 장을 마련해 드릴 용의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. 뭐 지금 다른 거 다 떠나서 네. 연입 개헌론을 꺼낸 국회의장에 대해서 정청래, 송영길 두 후보는 사과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라는 말씀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청와대의 그 홍익표 정무수석은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과 함께 조정식 의장과 뭐 사전 교감한 거 아니냐 이것은 음모론이다라고 명토 박아서 공박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. 그리고 또 정계 개편 논의가 막 많이 있었잖아요. 그 유시민 작가가 이제 꺼내든 제기한 이야기죠. 이른바 이제 기획설 같은 건데 관련해서도 오늘 그 라디오에 출연해서 홍익표 수석이 정계 개편 논의를 청와대에서 기획한 적은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. 한 번도 청와대 차원에서 어떤 정당 간에 또는 인위적인 정계 개편 뭐 예를 들면 야당 인사를 끌어들여서 뭐 당에 입당을 시킨다든지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은 전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저는 이 자체가 조금 저는 그 청와대 출입 기자로서 얘기가 전혀 들리지 않았는데 유시민 작가가 그 얘기를 꺼내서 좀 놀라긴 했는데 이런 얘기를 좀 직접 좀 들으면 어떠세요? 정계 개편 정계 개편 가능성. 그러니까 저희가 1.5당 그 구조적 다수 얘기에 전 대단히 공감하는 당원이고 네. 그거와 관련한 보관이 있는 건데 그걸 되게 좀 차원을 낮춰서 사람을 빼와서 저렇게 하고 이렇게 접근할 건 아니다. 그리고 그걸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? 그 구조적 다수라는 건 민주당이 정책과 어떤 영입으로 만들어가는 거지. 그거에 대해서 너무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네.
아이고 이제 네. 11시가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김은지 기자님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아, 네. 그러니까 뭐가 됐든 그 진짜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그 내란의 진정한 그 제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의 정권이 그 안정적으로 이어진다는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민주당으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. 그러지 않고선 사실 지금 모든 것들 그러니까 다음에 총선과 대선에서 대패하게 된다면 지금의 검찰 개혁은 완전히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. 사실은 뭐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검찰 부활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?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민주당이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이러한 현실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모로 여름이 덥다 보니까 좀 더 덥게 느껴지는 이슈가 많아서 좀 보는 사람도 아슬아슬한 게 있는데요. 그러니까 좀 잘 지혜를 모아가지고 정리가 되길 바랍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저희 취재 편의점 오늘은 11시에 마무리하지 않고요. 이어서 저희가 인터뷰 한 곡지가 더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가지 마시고요. 이어지는 인터뷰도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. 두 분과는 여기서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.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